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셋 중에 2차전지 살 거 있어? 만약에 뭐 살래? 그러면 저는 대표님, 보혜씨 왔어?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그래야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의 장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무슨 뜻이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오전에 좀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점심 이후부터 이렇게 좀 들어 올리면서 뭐 보합권까지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1월 급락 이후에 좀 약세장에 이렇게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조금만 빠져도 막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월 이후부터는 좀 시장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며칠 연속 빠진 적도 없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와도 좀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번 출렁이다가 다시 좀 자리를 잡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뭐 원인 하나만 꼽으라면 유가가 다시 올라갔던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장시장하면서 좀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까지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선 마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중요하지만 양선이냐 음선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처럼 오늘 거의 종가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종가 최고가 양선이니까 마이너스 마감이지만 좋은 마이너스 마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리 막 플러스가 안 났을 텐데 좋은 마이너스는 어떤 뜻이냐 장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시장이 아니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적당히만 나와도 내일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초가에는 우리가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마감 상태가 우리나라의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지수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 영향을 받으니까 양선 나왔으면 그래도 기세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는 소폭 마이너스 0.2% 마감했지만 종가 최고가 양선 마감으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심지어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0.46에 최저점,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1%였는데 역시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플러스 0.13. 그래서 장중 저점보다 이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장중 저점보다 한 점심때쯤 12시, 1시부터 들어 올려서 특히 한 2시부터는 종가까지 그냥 원웨이로 올라갔거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반영이 되는 거죠. 지수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거래소 차트가 코스닥 차트보다 좀 더 약합니다, 지금. 거래소는 아직 6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코스닥은 61선을 돌파하고 어제 쉬었다가 오늘 다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쳐주면 한 950까지도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3월 초에 3월달은 반등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결과적으로 짜맞춘 건 아니잖아요. 제가 3월달은 그래도 반등장이야 라고 말했던 게 그래도 현실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0.99예요. 지수는 0.2% 하락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1% 가깝게 하락했지? 오늘 삼성전자 블록딜 재료가 나왔는데요. 화요일날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 블록딜 재료 나오면서 급락했었는데 그 수량보다는 적은 수량이니까 400조짜리가 1조 때 블록딜 나왔다고 큰 영향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블록딜 재료 나오면서 마이너스 1%대 가까운 마감을 했습니다. 그저께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 때 아마 보유자분들이 좀 검색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시총이 큰 종목들이니까 셀트리온 보시면 화요일날 7%가 빠졌어요. 이 대형주가.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시총 10조짜리인데 역시 화요일날 7%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셀트리온과 삼성 SDS가 화요일날 빠졌던 이유가 딱 블록딜 재료였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더 빠졌던 건 블록딜 재료였다. 그럼 블록딜이 뭔지는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야죠. 화요일날이 제가 한국경제TV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생방송을 했던 날인데요. 그날도 블록딜이라는 이슈로 언급을 좀 나왔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록으로 거래했다, 뭉탱이로 거래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중에는 사고팔고 매수 주문 누가 냈는지 매도 주문 누가 냈는지 모르고 우리는 오로지 수량만 보면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블록딜을 장중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장 마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장 마감에 블록딜을 하는데 그러면 블록딜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조어치 살래 그럼 우리 개인들이 살 수 있나요? 물론 살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블록딜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 당사자가 돼서 블록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나 셀트리온 10년 이상 투자했는데 이제 좀 일정 부분 빠질게.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다른 펀드에서 또 다른 기관 투자자 펀드에서 우리가 살게. 그래서 협상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은 시가보다 좀 낮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약간 할인된 가격. 그래서 보통 블록딜 자료가 나오면 현재 주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니까 약간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셀트리온과 삼성 SDS가 7% 정도 빠졌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블록딜 자료 나오면서 블록딜 가격이 68,000원이라나 그랬는데 지금 오늘 종가 69,800원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7만전자 아스팔트 껌딱지예요. 지금 딱 7만원에서 하루는 7만원 미만, 하루는 7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플러스, SK 하이닉스 네이버 쭉 마이너스 나오다가 LG 화학이 오늘 4.5,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네요. LG 화학 지금 시총 3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LG 화학 37조, LG 에너지 솔루션 95조, 합치면 130조. 삼성 SDI 36조. 근데 만약에 저한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뭐 살래 하면 저는 삼성 SDI가 제일 이뻐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셋 중에 2차전지 살 거 있어? 만약에 뭐 살래? 그러면 저는 삼성 SDI.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상형 월드컵 여러 번 해줬죠.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그러면 저는 아직은 네이버. 왜냐면 카카오를 더 좋아했다가 카카오 좀 말 많은 종목 되면서 네이버가 좀 더 좋게 보였었는데 카카오의 바닥도 잘 다지긴 했지만 시총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개 중에는 삼성 SDI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 금융주들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크게 쫄리지 않았던 한 해일 것 같아요. 왜냐면 1월달 급락장에서도 안 빠졌고 2월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2월 후반부터 3월 중순까지 빠졌었는데 최근 다시 또 안정을 찾고 있다. 시총 상위에서 두산중공업은 역시 유가 상승 관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력 관련주 또는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가 오를 때마다 같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상승의 원자력 에너지 중요성 이거도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정책 관련주일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고 어제 조정받았던 LG 이노텍 오늘 다시 좀 상승 나왔고요.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이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까지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오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 가스과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어떤 산업이 좋은지, 그 산업 내의 탑픽 종목이 잘 움직이는지, 1등주가 좋아 보이는지, 2등주가 좋아 보이는지. 예를 들어 시총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저는 4차 산업 플랫폼에선 네이버가 좀 더 좋아 보이네. 또는 2차전지 1등은 시총 1등은 LG에너지 솔루션이고 시총 2등은 삼성 SDI인데 둘 중에는 삼성 SDI가 더 좋아 보이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처럼 A가 좋아 B가 좋아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연습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좋니 SK 하이닉스가 좋니. 그러니까 동종 업종 중에 시총 1위, 2위만이라도 매일 보면서 현재 얘가 더 상태가 좋은가, 얘가 더 상태가 좋은가. 먼저 그러다가 그럼 차라리 그 업종 탑픽은 이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플랫폼의 네이버와 2차전지 삼성 SDI 그 중엔 뭐가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택할 업종 그리고 업종 내의 탑픽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다. 이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저랑 공부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주식 나 초보인데 뭐 잘 모르겠는데 하면 제가 쓴 책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가 제가 이미 공지 드린 대로 부자학교 5기는 주식으로 8회 강의, 사실 저는 그런 강의 요구도 많이 받아봤고 사실은 꽤 고가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건을 달았죠. 저희 아카데미 회원님 또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의 지원을 통해서 준교육으로 해서 일단 그 강의 자체 부자학교 5기는 무료 강의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도 댓글 한 번 더 달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댓글 보시면서 그 지원 자격이 되시면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 다음으로 돈은 어디에 모였니 오늘? 거래 대금을 보면 돼요. 돈은 어디에 모였니? 돈은 안랩에 다 가져갔네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어. 그러면 내가 안랩을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매매 기법상 이런 거는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7만 원에서 2배 이상 나는 것까지는 와 진짜 날라갔다. 근데 오늘 21만 원은 3배 찍은 거거든요. 7만 원에서 21만 원은 3배예요. 와 3배 찍고 털리니까 정말 대음선의 대량거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요런 패턴을 공부하시라고요. 무슨 패턴이에요 이게? 양선으로 시세 계속 올리다가 꼭지 찍고 대음봉의 최대량 거래.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오늘 거래량은 뭐 최대량 거래인 것 같은데 역대급이죠. 아무리 기간을 늘려도 역대급일 겁니다. 역시 역사적 최대 거래량, 역사적 최대 거래량의 역사적 최고가.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플러스에서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주식 투자 단기 매매 잘하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고점에 단기 매매자라면 샀을 수 있어. 근데 이미 팔았겠죠. 왜? 단기 매매자라면은 이거는 5% 10% 먹으러 갔다가 손절면 50% 10% 하고 나오는 종목이죠.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자도 아니고 초보자야. 매매가 뭔지도 트레이딩이 뭔지도 아직 잘 몰라. 그냥 초보자. 이건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하고 안랩은 보안템하고 보안 좋은 거니까 이거 시총 지금 뭐 거의 1조 3천억인데 뭐 이거 시총 한 5조 10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거 한 5년 갖고 있어야지라고 샀다면 주식 투자 안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한 단기 2-3배 오른 종목을 이 자리에서 단기 매매 관점도 아니고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나는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이제라도 들어가야지라는 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베이스를 일단 봐줘야 돼요. 중장기 투자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무제표 베이스 또는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그 기술력 쪽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력 쪽의 신기술 쪽을 봐줘야 되는 거고, 단기 매매는 이제 주가 변동성이니까 택선 관련주를 하던 당일 재료 나온 종목을 하던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니까 하루에 막 20% 30%씩 오르는 종목이 맞죠. 그래서 안랩은 단기 매매자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천국이었을 거다. 그러면 어제까지 단기 매매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난 거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고점에 판 사람은 끝까지 수익이 났을 것이고, 만약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한 20, 30% 손해났을 수도 있겠죠. 종가가 마이너스 17이고 고가가 플러스 24니까 40%예요. 고가와 저가가 40% 차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전쟁터 같은 데서 40%가 움직이는데 나는 총알도 없이 트레이딩이 뭔지도 모르고 총도 없이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급등 종목을 사실은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게 주식 투자, 성공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좀 거래가 좀 있었네. 원전. 근데 이제 원전 관련이 또 여기 한전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좀 이렇게 돈이 모여 있구나. 그 다음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화건영 이런 애들이 봐도 뭐냐면 건설주, 그것도 중소형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에도 돈이 좀 몰려 있구나. 저는 중소형 건설주는 지금 바람직한 타이밍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직무 시작하면서 더욱더 건설 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집값 안정화를 아마 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선거에 임하는 서울시장 후보들, 경기지사 후보들 또는 기타 지방 도지사 후보들이 아마 자기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외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중소형 건설주는 이제 3월 24일이니까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충분히 아직 한 달 이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2달 남았고 지방선거 날까지 간다라는 말은 하기 뭐하니까 그 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중소형 건설주는 꼭 포트에 한번 담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개별 종목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상한가 종목이 10개 나왔어요. 10개. 현대사료, CCS, 프레스티지 이게 종목 이름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프레스티지가 우리 항공권의 프레스티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싶네. 안 웃기냐?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이 프레스티지 아까 장중 상한가 치는 거 보면서 이게 아마도 영문이 아마 똑같을 텐데 영문으로 프레스티지가 아마 이게 맞겠죠? 모르겠다. 영어 공부 한지 하도 오래돼갖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맞다면 보면서 근데 요즘에 항공권 많이 팔린다던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피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그래서 최근에 자가격리 이제 점점 외국 나왔다가 입국할 때 절차 중에 자가격리도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점점 그런 게 완화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면서 리오프닝주를 생각하다니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공구우먼은 이게 진짜 이름이 보면은 이게 상장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인데 국내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업계 1세대 기업으로 모든 여성이 체험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혹시 보혜 씨는 아는 회사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 이름을. 근데 이 회사라면 우리가 공구가 보통 공동 구매 아니야? 맞지? 우먼이니까 어째 여성복을 그렇게 판매하는 이름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구우먼. 공모가 2만 원이었는데 공모가 2만 원에서 첫날 상장되고 딱 공모가로 종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가 위에서 출발해서 공모가에서 끝났는데 하고 오늘 봤는데 오늘은 그 공모가에서 출발을 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원더우먼도 아니고 공구우먼이고 그래서 이름이 좀 눈에 많이 들었네요. 오리콤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주. 여기 한성기업, 동원수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산물인데요. 그럼 수산물은 왜 올랐냐? 최근에 사료 오르고 비료 오르고 수산물 오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곡물가도 올라간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배가 잘 못 다니니까 수산물도 올라간대.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료주라는 이름 하나로 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수산물 상승, 축산물 상승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주들이 좀 약간 순환매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수산물에서 잭팟이 터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성기업, 동원수산 상한가 나왔고 그 밑에도 사조시푸드, 마니커 FNG는 수산물이 아니고 축산물이죠. 우리 닭고기. 하림하고 마니커가 닭고기 만드는 건 알지? 어디 닭이 더 크겠어요? 마니커잖아. 진짜 너무하는 소린다고. 나 말 안 할래. 마니커니까. 제가 왜 이런 농담 하냐면 저는 이런 기업명에 대해서 아까도 공구우먼 얘기도 하고 기업명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이 넘기 때문에 정말 마음 잡고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몇 달 있다가 한번 종목을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뭐였지 2,000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순발력 싸움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고 어떤 거였고 이렇게 연상법으로 딱 내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이름을 많이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닭이 많이 커서 많이 큰가? 사조시푸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산물 또는 축산물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하나는 저쪽이 움직였죠. 건설주가 그래서 동신건설, 범양건영 건설주들 움직였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부터 좀 움직였던 애들 중에 의료기기 쪽 애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윗꼬리 만들고 좀 밀려서 6, 7% 상승했나 본데 영업이익률 높은 의료기기 장중시장에 써드렸듯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나스닥도 빠지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양선 전환했고 심지어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 심리가 편해졌나? 라는 생각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은 대형주에서는 계속 우리가 산업 탑픽 1, 2를 보면서 네이버야 카카오야
삼성 SDI야, LG 에너지솔루션이야. 이런 연습을 좀 계속 어느 게 더 좋아라는 선택의 영역에서 사실 주식 투자는 선택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맞던 틀리던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오늘 살 거야 내일 살 거야 내일 사 오늘 팔 거야 내일 팔 거야 오늘 팔어 이거를 계속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A가 좋아 B가 좋아 모르겠다. A로 선택 힘들게 했어.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모르겠다. 못 사. 또 샀어. 오늘 팔까 내일 팔까 못 팔어. 종목 선정도 못하고 언제 살지도 모르고 언제 팔지도 모르고. 왜냐? 계속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결정을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켜서 완벽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50%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 중에 50%스 알파로 얘가 55%가 좋으면 얘가 좋은 거고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고 거래대금하고 상승률로 봤을 땐 그래도 오늘은 압도적으로 일단은 뭐 수산물 또는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의료 쪽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움직였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부자 노래 둘째 줄까지 아주 힘차게 호랑이처럼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후가 지알면 돼. 어흥.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시간은 11시입니다. 현재 거래소 0.8% 하락, 코스닥 0.7% 하락,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이긴 한데 10시 반쯤부터 반등 나오면서 아랫골이 만들었네요. 좀 더 반등 나와서 양선 전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제 미증시 1% 하락 나왔지만 강한 반등 중에 짧은 반락 형태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 1% 내외의 조정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 이슈로 꼽았던 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전히 지속되는 가장 강한 글로벌 이슈 두 가지는 금리와 전쟁이며 범위 밖의 강력 재료가 나오지만 지켜보면 될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LG화학이 3%대 상승이 나오네요. 낙폭이 과한 역배열 상태의 반등이 생각보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주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대형주들도 주가 움직임 좋게 나오네요.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으며 PNT 2% 상승하며 그 와중에 역사수 신고가 갱신 종목이 되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가 나오는 하루입니다. 상한가 종목에서는 현대사료가 점으로만 4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런 정도의 상승은 곡물과 관련주의 재료도 있지만 최대 주주 변경 재료가 훨씬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어쨌든 대장이 죽지 않으니 오늘도 식량 관련주들에서 한성기업, 동원수산, 마니커 FNG, 신라 SG, CJC푸드, 하림, 마니커, 사조오양, 정다운 등이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전산업 등의 원전 관련주, 금강, 철강 등의 중소형 철강주 등이 보이며 MI텍, 케어젠, 바이오플러스, 루트로닉 등 실적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눈에 띄네요. 영업이익률 높은 의료기기주 관심. 오늘의 한 줄평, 사료, 비료, 수산, 축산, 농수산물 관련주 상승 지속. 모대성투자 화이팅!